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있은 지 2주 지나가고 있어요. 아직 심판 선고 기간 일자가 미정인 상태인데 예상치 못한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으로 인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차성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률적 얘기라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좀 용어도 좀 복잡하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주말간에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됐고 예. 검찰이 석방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법원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있어 왔던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기록이 이제 법원에 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기간을 늘려주는 거죠. 이제 원래 10일인데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일 단위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시간 단위로 바꾸고 시간단을 계산해 그다음에 이제 체포 적부 구속 심사라고 네. 이제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있어요. 네. 그러면 또 기록이 법원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도 이제 그때는 이제 시간을 해왔어요. 근데 갑자기 구속 적부심은 그 시간 빼주는데 체포 적부심은 전혀 안 빼줘. 네. 그럼 이제 앞으로 피의자 분들께서는 제가 이제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체포돼서 구속되시면 무조건 체포 적부 심사 청구하세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조사 안 받아도 되는 안 봐도 거네요? 됩니다. 예. 그런 잘 납득하지 않은 이유를 앞에 던져서 취소해 버린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네. 그 다음은 더 놀랐는데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 맞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 법원에 있을 때 형사재판할 때 과거사 재심 사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다 무죄 날 거 알거든요. 네. 근데 그 무죄 구형은 안 해요. 끝까지 예. 실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구형을 하더라고요. 아니 의견 없으면 의견 없음 하든지. 예. 근데 이제 뭐 이문정도 제가 잘 모르는 분이긴 한데 그분이 이제 그거를 어기고 했다가 징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에는 이 이슈 관련해서 네. 지금 저기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시죠.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네. 맞습니다. 그분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서기호 의원 아시죠? 네, 서기호 서기호 의원께서 네.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네. 이제 그 전에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석 취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네. 또 구속영장 집행정지 관련해서 즉시 항고권이 문제가 되니까 이분이 이참에 우리가 문제되는 구속 취소도 없애버리자 이렇게 법안을 냈는데 심지어는 그때 엄청 반대하셔가지고 네. 막았어요. 합헌이라고 하면서. 근데 예.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인권의 옹호자로 나서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즉시항고를 포기해 버리시니까 사실 제가 음모론을 믿으면 안 되고 지금도 안 믿습니다만 네. 할 말이 없게 돼버렸어요. 그 재판부 뭐 우리 심중을 알 수는 없지만 재판부의 뭐 결정문이나 봤을 때는 좀 상급법원에 가서 예. 한번 판단을 받아봐라 이런 예. 의미라고 줬는데 예.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아서 결국은 석방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이제 보다가 근데 읽다 보니까 그 행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학자로서 이제 판사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뭐라고 추측하는 게 이제 두려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꽤 유명한 실력 있는 이제 교수님이나 판사님들이 또는 뭐 전직 판사님들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예. 사실은 저도 뇌피셜이긴 하지만 아하.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의 그 두 가지를 바꾸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구속 실무의 대격변이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그냥 받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즉시항고는 간다. 그리고 혹시 위헌성이 문제돼도 아마 그 2015년 국회 논의에서 김주현 차관이 얘기한 걸 찾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즉시항고는 가지. 그러면 이참에 차라리 자꾸 문제를 삼는 뭐 내가 그걸 없다고 공수처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진 않지만 네. 논란이 되는 거를 그래 즉시항고하면 그 다음에 또 다투면 재항고라고 대법원 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대법원 판결 받아오면 대법원 결정 받아오면 내가 재판할 한 4, 5개월 구속기간 6개월 내에 나오겠지. 그러면 나는 그걸로 따라서 하면 아주 안전하게
이 이유 때문에 최소한 항소심, 상고심에서 뒤집혀지지 않겠지라는 예측을 하셨을 수밖에 없다는 예, 생각이 예측을 했을 것이다.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네. 그 예측에 그대로 따라가면 뭐 큰 문제는 사실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검찰에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버리고 포기해버렸죠. 예. 정확히 얘기하면 포기한 건 아니고요. 네. 안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항고 가능합니까? 즉시항고를 안 하고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석방만 한 석방 겁니다. 지휘를 해버린 건데 그렇지만 법관이라면 또 시기도 그래요. 하필이면 탄핵 직전, 선고 직전에 이렇게 함으로써 선고 날짜를 못 잡는 거하고도 관계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판사라면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결정을 아니 상급심 갈 거를 예상하고 그걸 하는 판사가 그 정상적인 죄송합니다. 법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직 법관으로서 어떤 법관을 비판하는 건 저는 되게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저를 많이 욕하세요. 결국 판사는 팔이 안으로 같은 편이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우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절차에서 자기가 공정하다는 외관을 보이고 뭐 당연히 근데 즉시항고해서 구속은 결국 유지된다면 나중에 본안을 할 때 자신감 있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판을.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이해하는 거고, 근데 하지만 그 검찰이 정말 이런 가능성, 그러니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당연히 염두에 두셔서 더 신중하게 정면으로 오히려 그런 사유들에 대해서 특히 내란죄 부분을 판단을 받고 싶으셨다면 1심 판사도 똑같은 헌법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을 조금 더 뭐 본안이 조금 1, 2주 주더라도 멈추시고 합의부 그 구성원들과 함께 제대로 논증하면 사실 그 주장이라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거든요. 이미 잘 아시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그 다음에 체포영장, 이의신청, 그 다음에 적부심사 다 했어요. 법원 몇 개를 거쳤나요? 연장신청. 그리고 관련 범죄로 원래 내란죄가 없는 건 똑같아요. 공수처든 검찰이든. 그래서 관련 범죄로 타들어가는 거는 검찰이나 공수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영장으로 가이드해서 오신 거예요. 지금 이 공수처나 수사기관들은. 그러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날리기 어렵거든요. 그 판단을 어렵지만 하실 수 있었고 그게 좀 죄송한데 법관의 독립과 함께 법관의 책임에 맞는 그러니까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아쉽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교수님께서 지금 아직까지 즉시항고 포기서를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즉시항고 가능하다. 그거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이게 제가 항상 그러니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라고 보도를 했죠. 그 사람들과 언론인들은 당연히 그런갑다 하시고 그러니까 즉시항고 하라고 지금이라도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즉시항고 포기 이제 뭐 박지원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국민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상고 포기도 마찬가지고 법원에 서류로 내는 겁니다. 재판부에 하는 거죠. 거죠. 재판부에 저희가 즉시항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보통항고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포기합니다. 이렇게 포기서를 내야만이 둘 다 확실하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아는 기자님들이 연락 주셔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까지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냈다면 이게 문제되니까 아예 그 소지를 없애려고 한 거니까 저는 그런 조직은 사실은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형사법상으로는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 금요일까지 가능합니다. 초일 불산임일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좀 헷갈리는데 맞아요. 7일 그러니까 초일 불산임 되면 금요일까지 가능하고 일반 항고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제 검찰이 재미있는 논리를 하세요. 자, 이제 설명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면은 그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을 검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니까 위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즉시항고는 못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보통항고를 그럼 하시죠. 그러면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안 될 때만 돼요. 근데 갑자기 즉시항고는 되잖아요. 조항에. 근데 아까 위헌성 때문에 즉시항고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법은 물론 형식적인 그런 법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상식에 부합하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 검찰이 좋다. 법원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좋다.
인권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면 내가 존중해 주겠다. 네가 위헌성을 헌법재판소 결정에 가서 안 하고 합헌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네. 없애준다. 그걸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그걸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 네. 법원도 그걸 존중해서 그러면 즉시 항고지만 집행 정지효가 없는 즉시 항고로 내가 봐서 판단해 주겠다. 아니면 내가 보통 항고를 해주겠다.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올린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이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풀려났다가 다시 들어갔은 거 기억나죠? 예. 그게 뭐였냐면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이 고등법원에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잡혀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절묘하게 즉시 항고를 하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다 즉시 항고로 봐요. 네. 그럼 즉시 항고는 정지효가 있죠. 집행 정지효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석 허가 취소 결정이 정지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안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 들어간 게 대법원이 이제 그걸 다 깼어요. 나중에 돼서 네, 뭐 나중에 재항고 돼서. 같은 네. 가서 이제 끝난 근데 뭐라고 거죠. 하셨냐면 집행 정지효는 즉시 항고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제 1심에서는 이게 보통 항고거든요. 네. 그럼 1심에서 보석 허가 취소를 하면 이제 보통 항고를 해도 정지효가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가. 네. 근데 이제 고등법원에서 취소하면 즉시 항고하면 안 들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결론이다. 그래서 해석으로 즉시 항고라고 써 있어요. 법문에 재항고는 네. 즉시 항고다. 그런데 집행 정지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논리가 이번에 오히려 적용된다는 거죠? 충분히 적용될 수 예. 있죠. 이게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수님 이제 예. 의견이시긴 한데 이것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예. 결국은 시간을 이렇게 9시간 정도 오버한 게 예. 그 직전에 무슨 검사장 회의 같은 거 해가지고 예. 지연한 거 아니냐. 또 예. 한편으로는 쇼한 거 아니냐 일부러 봐주려고. 근데 예. 그것까지도 좀 이렇게 예상하고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약간 네. 조금 전사를 말씀드리면 네. 그 전에 이제 그 공수처가 먼저 윤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계속 불렀잖아요. 근데 계속 무산됐죠. 네. 근데 그때 이미 그 윤 대통령 변호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이미 예, 벌써.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빨리 이제 구속 기간 끝나니까 그 전에 빨리 뭐 기소하든 풀어주든 막 그러니까 검찰로 송치하든 뭐 그러라 그러고 있었는데 네. 제가 10일씩 원래 나눠 쓰시려고 했잖아요. 예, 원래는 근데, 10 플러스 10 예. 서로 하려고 예. 했었어요. 근데 제가 불안해서 예.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그만하시고 아무리- 그냥 기소해라. 네, 이렇게 그냥 봤어요, 그냥 제가. 송치하시라고. 예, 예. 그래서 그 소지를 없애라고. 공처가 사실은 아무런 조사를 못한 욕은 먹어야죠. 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논란은 없게 했다라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꼭 저 때문은 아니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네.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검찰은 정말 여유롭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10일 넘게 있었죠. 예. 그래서 더구나 법원이 그 전에 연장 신청도 거절하면서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그 다시 한번 연장 신청을 하셨죠. 네, 2번 했죠. 예. 근데 또 됐으면 전에 바로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갑자기 회의를 열어가지고 끄시는 거예요. 하고 네. 저는 정말 선회해서 저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게 해석해서 예. 국민들에게 또 반대와 찬반 양쪽에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할 때도 뭔가 회의도 하고 막 대립이 있었던 그 것처럼. 보도상으로는 네. 특수본하고도 많이 네. 대립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근데 특수본에서 뭐가 흘러나오는 게 없어요. 특수본은 그리고 뭐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특수본 검사가 그냥 즉시항고 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 이문정 검사가 징계 받은 적 있죠. 징계 받으면 되죠. 뭐 징계 받는다고 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 다 법원이 취소해서 그러니까요. 보호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정말 검찰 저는 검찰 개혁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게 일선 검사들 성실하게 일반 사건 처리해 온 분들이 쌓아놓은 또 뭐 네. 특수부도 중요한 수사 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네. 그 성과를 다 날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 검찰 개혁에서도 그런 부분은 살려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검찰에 양심 있는 소신 있는 또 법리적으로 능력 있는 검사가 네. 한 명은 있구나. 이렇게 믿음이 가야 그걸 그러니까요. 남겨두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속상한 네. 어떤 검사도 한 명도 네. 그걸 못했다는 게 그 징계 받지도 않을 건데 하면 자기 권한이에요. 뭐 대검에 검찰총장이 무슨 지휘를 합니까? 지휘 뭐 안 따르면 그만인 거죠. 예, 그 상명하복은
내부적인 징계 관련된 효력만 있고, 근데 그 징계도 법원이 막아줬잖아요. 막아줬잖아요. 그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검사님이 제기하신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네, 안 미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검사님도 독립돼 있죠. 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법관 출신이시니까 이게 검찰하고 재판부하고 내통한 거 아니야? 이런 주장도 일각에는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저는 뭐 아니라고 믿는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 윗선의 뭐 중앙지법원장이라든지 대법원장이라든지 법원 행정처하고도 관련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죄송한데 그런 음모론은 정말 네. 거리를 두고 있고요. 제가 예, 알 수 없는 절대 영역이- 아니다. 절대 아니면 아니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네, 그냥 함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제가 하도 저한테 이제 너는 왜 이렇게 점잖고 네. 그러니까 판사와 검사들의 선의를 믿느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사실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사법농단 보고서에 쓰였던 것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좀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대법원장님이 그 김앤장이었던가 그 네. 강제징용 사건이었나요? 네. 뭐 집무실에서 따로 만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가가지고 상고법원 가지고 협상하고 뭐 내 사건 이렇게 정부를 위해서 했다는 그런 뭐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네. 그런 외관을 막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검찰총장한테 누가 전화 몇 통 때리고 만약에 그런 걸까지 내가 아니라고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나 이런 또 자신감이 없어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부정청탁 방지법이 있거든요. 음흠. 뭐 꼭 뇌물이 아니더라도 네. 뭐, 청탁 자체도 하면 안 돼요. 네, 뭐 원래는. 직권남용 얘기도 네. 좀 논의가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입증되면 뭐 논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음흠. 뭐 그런 것들의 위반 가능성을 네가 자신 있게 부인할 수 있어라고 또 저 자신을 또 한번 이렇게 네. 하니까 또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리로서 네.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즉시 항고장 양식을 어제 새벽에 네. 뭐 좀 낮에 요즘 잠을 못 자서 낮에 잠을 자요. 그래서 네. 이제 새벽에 깨가지고 써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한번 공개도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그 검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런 마음 썼습니다. 검사님들 바쁘시고 네. 또 법리도 생소하니까 연구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랜만에 실무적인 자료. 근데 또 제가 이제 판사로 판결을 썼지 이런 네. 걸 쓴 건 아니에요. 아주 부족하지만 근데 법리는 탄탄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여기 준비하시는 네. 분께 예, 작가님. 네. 작가님께 제 고발 운동 아까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그 마은영 그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운동 홈페이지 댓글에 띄워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그거 클릭하시면 그 안에 잘 나올 보시면 거다. 네, 근데 구속 취소 이 제가 쓴 즉시항고 그 양식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서명 운동 클릭하셔서 보시면 네. 그래서 그거 마음에 드시면 검찰에 보내달라고 마찬가지로 온라인 우편 접수, 방문 접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즉시항고는 검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거죠. 탄원서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탄원하는 예. 거죠. 아. 이렇게 이렇게 써달라라고 네, 일반인들이 여기 예. 저기 윤석열 대통령님 주소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한남동 관저 예, 그런 거 빼고 날짜 오늘 네. 날짜 써서 내시면 내시기만 하면 돼요. 내기만 하면 된다. 네. 그것도 한번 저희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말했던 그 최상목 대행 얘기 좀 해보면 예. 직무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예, 예. 지금 10만 국민 고발 운동 진행 중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아마 네. 5만을 넘지 않았을까. 5만 정도 넘었을 거라고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 10만 국민 고발 운동 예, 이렇게 제가 한번 예.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검색해 보면 5만 넘었습니다. 5만 70명입니다. 예, 5만 명 넘었고 예, 예. 저 안에 이제 즉시항고장도 지금 있다라는 거죠. 저 밑에. 네, 요 사이트에 함께 네. 해놨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해주시면 검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막 쏟아지면 그래도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직무유기 고발하라고 고발장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그 양식까지 네. 즉시항고 양식 또는 보통항고 이제 저는 둘 다 하라고 했거든요. 안전하게 그 양식이 막 들어와서 하라고 하면 그래도 소신 있고 양심 있는 특수본의 검사 한 분 정도는 한 명이라도 예. 예, 그 검사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사고를 소위 말하는 사고 이건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의로운 일 같은데요. 네. 그게 저는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과 셈법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뭔가 어려울 때는 그냥 원칙으로 돌아가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 예, 예. 그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최상목 대행이 예. 마흔역 재판관, 헌법재판 결론 나도 이행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탄핵 결정 나더라도 예. 이것도 이행하지 않고 예. 그냥 뭐 선거 잡지 않는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 무서운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 헌법 그냥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히 본인이 권한 대행으로 네. 있는 건데. 그게 사실은 제가 예. 이제 법리적으로 직무유기가 됨이 너무 이제 명백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또 실질적으로 제가 이 운동을 결국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저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음흠. 근데 그거는 둘 다 본질적으로 이번 그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는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 탄핵 인용 결정 둘 다 어떤 국가에 존재하는 대통령 뭐 이런 헌법 기관들 사이의 약속이거든요. 네. 설마 이걸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거죠. 당연히 지킬 거니까 네. 국가기관이라면 네. 이게 안 지키면 뭐 나라가 망가지는 거겠죠. 나라가 부서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진짜로. 지금 그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예, 이게 지금 아.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아니 기한도 안정해져 있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뭔 직무유기죄야. 아, 첫 번째 기한은요. 지금 최초로 추천 결의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수십 일이 지났습니다. 예. 그리고 잘 모르시겠지 이제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권한쟁의 심판 지금 난지도 저기 10에서 20일 이렇게 엄청 오래됐어요.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상황에서 기한을 얘기할 때는 지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무유기죄는 바로 그래서 조항을 둔 겁니다. 벌칙 규정을 하나하나 둘 수 없으니 예. 모든 건 아니고 모든 걸 다 직무유기로 다스리면요 공무원들 그 범죄자 되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이고 네. 이르적인 자기 의무가 법령상 인정된 경우 발생했는데 지키지 예. 않았을 때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그걸로 해서 예.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죄송한데 다 잘 하고 계신데 네. 뭐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잘 안 한다. 피의자를 봐둔다. 뭐 네. 그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예. 하지만 법원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왔어요. 예. 이것도 그게 적용돼야 될 정말 대표적인 사례죠. 사례다. 예. 10만 될 때까지 공부를 못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돼요. 5만 정도인데. 어제 했습니다. 사실은. 했습니까? 예, 기자회견을 아유, 그러니까요. 예, 해야 이게 의미가 예, 있는 거죠. 기자회견을 해서 제가 원래는 이제 예.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고 말까 하다가 지금 이제 저한테 답장이 막 오시거든요. 네. 저보다 먼저 하신 분도 계세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이메일을 모으면 그 대량 메일 전송 서비스 뭐 하나 제가 가입해가지고 네. 그게 한 뭐 돈이 좀 듭니다. 뭐 보낼 때마다 막 몇만 원씩 드는데 네,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 정말 감사하게도 저 뭐 우편 접수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민원 24라고 온라인 접수도 알려드렸는데 그건 익숙하지 않아서요. 예. 어떤 분은 저 민원 24 가서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안타까운데 나이가 드신 분 같은데 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잘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착각하시고. 네, 근데 그런 노력을 해줘서 이미 접수돼 있는데 저도 뭔가 힘을 보태고 더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명보로 헌법소원 제기하신 김정은 변호사님 아하, 훌륭한 예. 분이죠. 제가 같이 그냥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같이 어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선고 남아 있는 탄핵 심판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14일 유력하다 얘기하다가 네. 구속 취소되면서 네. 또 어제 공고상으로는 고지상으로는 13일 날 감사원장하고 검사들 검사들 내일 지금 예. 선고한다고 하니까 예.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역대의 그 두 차례의 네. 그 선고 기일은 이미 한참 넘게 되죠. 예.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해도. 근데 거기서 더 늦추는 거는 헌재가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네. 지금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지금 미국에서의 통상 부분 관련된 관세라 전체적으로 경제도 오늘부터 어렵고 철강 관세 네. 알루미늄 다올랐습니다 예. 큰일 났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저희 국내 상황이 지금 신속하게 결정이 돼야 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정영식 주심 재판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거 원칙으로 처리한다. 그 원칙을 천명하신 게 아마 12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그래도 헌법재판관님들이 그 정도의 무게는 갖고 가지 않을까 해서 저는 여전히 14일에 나올 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내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제가 기대하기로는 뭐 거기서 선수 선입 뭐 이런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전 그렇다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원칙을 우리가 세웠지만 음. 큰 부담이 없는 들어온 것들이니까 그거는 먼저 하겠다.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전에 한번 방송통신위원회 그거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이 이진수. 처음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저도 다른 쪽에서도 여기다 대해서도 뭐 변론 정결이 먼저 된 한덕수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들이 얘기하셨던 선입 선수 뭐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제 먼저 들어갔잖아요. 윤석열이 헌납 8이고요. 예. 한덕수는 헌납 9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검토해야만 네, 한덕수 맞아요. 부분도 사실은 의미 있게 같은 처리할 날 수 해도 있고. 되지 않나요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같은 날이나 최소한 다음 날. 다음 날. 예. 예. 그 그렇지 다음에. 않고 한덕수를 먼저 하면 논리적으로 좀 안 안 맞는 맞아요. 예. 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먼저 좀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데 논리상으로는 좀 어렵다. 예. 지금 계속 드는 얘기가 뭔가 뭐 시간이 끌어지는 건 아닌데 구속 취소되고 막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것 같아요. 예. 왠지 기각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4대 4다 뭐 이런 뭐 지라시 정보가 막 돌고 있거든요. 어떻게 선고 결과 예상하십니까? 교수님은? 정말 제가 온갖 음모론까지 하면서 네. 다시 한번 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8대 0 탄핵 기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소위 보수 쪽에 가깝거나 좀 논의가 되는 분들을 같이 근무한 인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한두 분이 있습니까?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보수적으로 해서 들어가셨지만 제가 형사부 근무할 때 그래도 뵀던 부분들을 보면 그래도 최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법리적인 균형을 갖고 계셨던 분들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8대 0을 다만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저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걸 2달 전에 했었습니다. 기각되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MBC 시선 집중에 나가서 뵀던 이제 한동수 네. 검찰부장 했던 분이죠. 이제 예. 법원에도 계셨고 예. 근데 저한테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그 부분도 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비도 해야 되지 않나 기각됐을 때 무슨 대비를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싶고 복귀잖아요, 바로. 지금 석방도 돼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저는 예, 사실은 상상하기 석방부터 어려운데. 시작해서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네. 그 이제 경호처에 있는 분들이 잘못하다가는 다 전과자 되고 가족이 막 풍지박산되는 위험이 네. 있었잖아요. 그때 하셨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막지 마시라고 이거 부당짓이니까 거부하라고.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바로 탄핵 기각에 말도 안 되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다. 구속돼서 안에서 구속 기소 재판을 다른 일반 소위 죄송합니다 자범이라고 불리는 일반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네. 국민들처럼 구속 사유가 명백하잖아요. 네. 법원이 반복해서 인정했고. 그러면 다행인데 네. 탄핵도 기각이 되고 네. 풀려나 있어요 지금 네. 관제 있잖아요. 네. 직무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이거 우려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네. 어제 새벽에 그런 고민을 다시 떠올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 카드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제가 말한 대로 이제 검찰이 즉시항고, 그러니까 집행정지효가 없는 즉시항고나 보통항고, 네. 즉시항고 보통항고를 제기하면 지금 당장은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후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단하면서 다시 네. 집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속. 만약에 예. 이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기존 구속영장 효력이 살아나서요.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할수 그냥 있다? 바로 구속되는 네. 겁니다. 그런 설마 그 구속영장 집행 지휘까지 검찰이 안 하면 그건 제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나라가 아닌 것 얘기했어요.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그 보통 항고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또 집행정지효 없는 즉시 항고는 네. 7일 7일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법률가도 훌륭합니다. 왜? 온갖 가능한 법적 법리적인 주장들 아무 말 네. 대잔치지만 피고를 위해서 던졌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되지 않을 거라고 포기도 아니 생각도 안 했던 생각도 안 했던 구속 취소가 나왔잖아요. 인용이 됐습니다. 근데 반대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 내란죄를 제대로 처벌하고 탄핵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너무 점잖고 너무 모르겠어요. 저는 이 가능성이 60, 70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항고를 했을 때. 예, 받아들여지지 네, 않아서.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청 대검 앞에 가서 1인 시위하는 분 한 분 없고 의미 있는 집회 소식조차 없어요. 네. 이런 패배주의적인 태도 과연 저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새벽에 외롭다는 생각. 이게 절실한 게 맞나? 아하. 구속을 다시 1, 2개월, 2, 3개월 후라도 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그 글을 쓴 다음에 내가 이 방송 끝나고 뭐 하나 들고 가서 내가 1인 시위에 대한 직접 하신다고요? 근데 예. 그런 고민까지 했는데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또 제가 또 점심에 일정이 있고 해서 좀 다른 분한테 좀 호소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저쪽에서 노력하시는 그거를 욕만 하지 말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검사가 판사가 아니에요. 네. 뭐 페북이든 뭐든 뭐 인권을 위해서 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판사가 아니에요. 네. 판사님께 한번 제가 쓴 항고장 드려보고 판사님 판단 한번 받아볼 수 받아봐야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예. 구속만 안전하게 하나 해놔도 그러면 감옥 안에서 뭐 얼마나 비정상적 행위를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 그게 이제 뭐 대행 사유가 또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어서 네. 어떤 이 탄핵 기각으로 인한 혼란을 막는 데는 가장 안전한 장치입니다. 이게 가진 의미를 좀 그러게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저런 뭐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참 뭐가 하여튼 답답한 거를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환 서울 시립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 주십시오. 고발운동과 네. 그다음에 제가 직장옥장 보통항고장 직접 썼습니다. 네, 지금 저희 뉴스토마토 네. 여기 올려놨거든요. 10만 국민운동, 네. 즉시항고장도 있고요. 네. 최상목대행 직무유기 고발운동. 그러니까 여기 다 좀 참여 좀 해주시면 현재 고마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탄핵 청원은요 이미 네. 17만 18만 됐습니다. 네네네.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법치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저는 사실 감사하지만 5만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를 그 금요일 끝나기 전까지 10만을 못 만들어낸다면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네, 호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